복습하여 본다면요. 379페이지에서 376페이지에서 가산세의 뜻을 물어볼 때 문장에서는 의문한 단어가 있으면 가산세를 물어본 거다. 조심하실 점으로서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요 되고 요 가산세 범위에 대한 요로서 문장을 쭉 볼 때 과소신고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가산되는 것이고 무신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 납부할 세액의 20%. 또 문장에서 부장 이런 말이 있으면 그때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의 40%로 되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말이 있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으로서 미납세 곱하기 1 곱하기 10,000분의 3으로서 되고요. 그리고 가산금을 물어볼 때는 문장에서는 고지 이 말이 있으면 가산금을 물어본 거다. 라는으로서 가산금은 체납소세 3%로 되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379페이지에서 납세무 성립, 납세 성립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일반적 경우로서 세원을 갖추었을 때 성립되니까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 붙인 것이 일반적이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 수시 부가세금은 수시 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성립되고 부는 본에 따른다 하였음으로써 부가세인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지방교육세의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면 문장에서는 세의 납세금과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보유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산세의 성립 시기는 기준 1로서 6월 1일 공통으로 되고 소득세의 성립 시기는 끝나는 때, 연말로서 끝나는 때로 되어 있으면 맞다. 이러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뒷페이지에서 380페이지에서 2번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오면은 보유 외 세금은 신고, 보유 세금은 결정, 취득세는 보유 외니까 신고,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신고, 재산세는 보유세금이니까 결정, 종합부동산세 보유세금이니까 원칙은 결정, 양도소득세는 신고로서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2번 납세무 소멸, 소멸 사유에 대한 이유로서는 5개 중에 하나,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에 대한 내용이 소멸 사유로서 제척기간에 대한 이유로서 그때 제척기간은 부가권 행사하는 기간이 바로 제척기간으로서 법에서 정해진 기간에 대한 이유로 문장에서 사기, 부정 이 말 나왔으면 10년, 과소신고 이 말 나왔으면 5년, 무신고 나왔으면 7년으로서 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이 방금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고,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2번에서 소멸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있습니다. 거기다가 밑줄. 부가권 철회 밑줄 설명드리면은 이 철회란 말은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국세청에서 잠시 보류하겠다는 뜻이에요. 보류해주고 주소지가 분명해지면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멸사유 아니겠죠. 보류니까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법인의 합병, 납세자의 사망, 여기도 밑줄. 먼저 사망부터 설명드릴게요. 사망에 대한 내용이 왜 소멸사유가 아닌가에 대하여서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결과적 내용으로서 이 사망에 대한 내용은 납세무 승계예요.
승계니까 소멸사유에 들어가지 않겠다로 나온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민법적 내용과 연결시켜서 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소멸사유에 들어가지 않는가를 설명드리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자,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하면은요, 아버님의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채무에 대한 도 물려받는 겁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 때문에 항상 저희 아침마다 얘들에게 밖에 와서 말하고 나옵니다. 잠자고 있으면 항상 깨워가지고 나올 때마다 나 죽은 날로부터 법원에다가 3월 내로 상속 포기가서 제출하라고 꼭 말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재산은 없어요. 재산은 없는데 여기에서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채무도 없어요. 채무도 없고 빚도 없고 재산도 없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채무가 얘들한테 몰 사이에서 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채무에 대한 내용이 얘들한테 물려받는 그걸 막기 위해서 상속 포기가서 3월 내로 제출하라 라고 꼭 말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은 보통 1시, 2시쯤 돼요. 그때 또 일 자고 있으면 또 깨웁니다. 또 깨워가지고 또 한마디 하죠. 너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사두었던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집사람 명의로 있습니다. 안주 맞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놨으니까 거기서는 받아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뭡니까? 사망은 승계. 승계니까 소멸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고 되면 그 내용으로서 아쉬워요. 그러면 또 다시 법인의 합병. 그래서 단어 보세요. 단어 보니까 뭐죠? 합쳤죠. 합치다는 뭘 넣을까요? 승계했다는 얘기예요. 승계니까 소멸사유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고 됩니다. 요 두 개 기억하세요. 법전에서는 요 두 개가 적어졌어요. 사망에 대한 내용과 법인의 합병은 소멸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시험은 법전 내용 그대로 나왔어요. 법전 내용 적어진 것으로 나오니까 법전 내용대로 아시는 얘기죠. 소멸사유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서는 두 가지 것. 사망과 법인의 합병, 소멸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총론 내용을 마치고 이제 각기 세금마다로 갑니다. 세금마다에 대한 것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취득세를 먼저 봅니다.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교재 384페이지에서 나오죠. 챕터 1 취득세.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 해년마다 3내지 4문제가 나와요. 자, 먼저 어떤 세금인지 그 세금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그 세금의 법률적 근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보고 저희들은 세원 그럽니다. 이 세원은 일반적으로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가 세원이에요. 여기에서 취득세 이랬죠. 이랬으니까 세원은 취득 행위를 갖췄다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도, 특별시, 광역시가 취득세를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법에서는 취득이란 뭐다라고 적어줍니다. 그 취득의 뜻을 적어주는데 이 취득의 뜻에 대한 내용은 국어사전과 똑같게 나오죠. 국어사전과 똑같게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래는 취득거래로서 과세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을 적어주면 취득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증가에 대해서 과세다. 재산을 취득했으면 재산이 증가하겠죠. 그 내용으로서 취득거래로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산 증가가 이루어지면 취득으로서 과세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재산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랬으면 매매니까 유상이죠. 유상 취득에 대한 내용도 재산 증가가 이루어진 거래니까 취득거래로서 과세다로 됩니다. 또 다시 부동산을 증여받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증가시키는 원인은 증여. 증여니까 무상. 무상 취득에 대한 내용도 재산 증가가 이루어진 거래니까 취득으로서 과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는 취득이란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체 그랬으니까 모든이겠죠. 한번 볼 때 건축물을 신축하다 하였으면 건축물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원인은 신축. 신축은 원시 취득.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도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니까 취득으로서 과세가 됩니다. 원시득도 해당되고 취득으로 본다. 본다는 말은 간주예요. 민법에서 배울 거예요. 본다는 간주다. 그럼 취득으로 본다는 것도 간주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으로서 과세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된다 했으니까 앞에다가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과세하겠다라고 물건을 정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앞에 물건, 목적물, 이 목적물을 정하지 않게 되면요 모든 문구에 들어가죠. 그 모든 문구에 들어감으로써 여러분들이 노트를 취득해서도 취득세에 납부해야 될 것이고요. 또 책상을, 의자를 취득해서도 취득세 납부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 형태를 막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과세하겠다라고 목적물을 정해줘요. 그 목적물이 과세 대상물. 그 과세 대상물을 취득했는데 그 취득에 대한 내용이 비과세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때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되겠다? 과세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서 된 것이 바로 취득세 과세 여부예요.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1가로 나오죠. 의에서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열개된 부동산 등 이 말은 과세 대상물이에요.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가 물건 소재지 관할 그 밑에 줄 보시면 물건 소재지 관할 나오죠. 자 이게 앞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설명된 거죠. 문장을 쭉 읽어볼 때 관할 아니면 납세지 나오면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원하겠죠. 1번이니까 취득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 지방세니까 물건 나오겠죠. 물건 소재지. 소재지에다가 동그라미. 물건 소재지. 소재지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징수하죠. 그 옆에 특광, 도에다가 밑줄. 특별시, 광역시, 도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 납부 아시겠죠? 아까 배웠잖아요. 취득세 부가 징수광고는 신고 납부다. 신고 납부하는 그 옆에 지방세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1가로에 소타이틀 동그라미 1번 취득세에서 취득이라 하면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으로 둘째 줄 첫 글자 유사한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의 끝 정도 가보시면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 거기다가 밑줄. 그러면 취득의 뜻은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 취득이라는 거죠.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리고 이 가로, 이 동그라미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밑줄부터 칩시다. 예수는 나눌 것을 거니까 동그라미 2번 밑으로 둘째 줄, 첫 글자 수 있는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의 중간에서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사실주의, 가로 실질주의, 여기다가 밑줄. 이게 세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세법의 기본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실과세죠. 거기다가 적으십시오. 사실과세. 사실과세란 말은 실질과세란 말과 같은 말. 같은 말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의 뜻에 대한 내용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사실과세, 실질과세의 뜻이에요. 뭐 등기 등에 관계없이 있으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여서 등기한 경우도 취득세는 과세된다. 또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여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도 취득 형태를 갖췄으니까 취득세, 과세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등기된 것은 아시겠죠? 등기 되지 아니한 걸 보고 뭐라면 미등기.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된다. 또 무허가로서 신축된 것도 과세된다. 이 내용이 바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에요. 이게 세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으로서 사실과세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의문점 나와요. 의문점 나온 것이 무허가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가 국가가 어떻게 알길래 이 무허가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서 의문점 하겠죠. 의문점 받는 것을 풀어드릴게요. 무허가에 대한 내용은 지금은요 금방 밝혀내요.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잘 보죠. 내비 보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그 내비에 대한 참 좋죠. 물론 세무공무도 참 좋아요. 해년마다 항공 촬영하니까 내비가 나온 거죠. 그러면 해년마다 항공 촬영하게 되면 허가, 무허가 국세청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허가에 대한 내용 금방 밝혀내요. 자, 사실과세니까 무허가로서 신축한 경우도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이 미등기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는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으나 시간이 약간만 지나면 법률 구조에 의해서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봅시다. 자,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B에게 넘겼어요. 넘김으로써 B가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랬을 때, 자, B가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어요. 납부하지 않았다. 이랬으면 등기일까요? 미등기일까요? 자,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에 뭘 포함시키냐면 소유권, 등기를 포함시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납부한다겠죠. 왜 얘가 60일이냐면 소유권 등기를 포함시키니까 60자 나온 거였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취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때 여기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 했으면 이건 뭘까요? 미등기. 미등기된 시점에서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 시간이 약간만 지나가면 법률 구조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간 지나가 봅시다. 자, 미등기에 토지를 보유하죠. 그럼 토지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매년마다 과세하는 건데, 자, 이 소유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납세자가 사실상 소유자예요.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 사실과세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데, 사실상 소유자를 지자체가 이 경우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서류상에 기록된 자를 보고 저희들은 공무상 소유자가 해요. 등기 후에
또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에 기록된 자를 보고 포괄적으로 공부그럽니다. 그럼 공부의 서류에 기록된 자를 보고 저희는 공무상 소유자 그래요. 자, 여기에서 공무상 소유자로서 기록됐겠죠. 이거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음으로써 이제 공무상 소유자에게 이 사실상 소유자를 알기 위해서 지자체가 협력 의무를 주어져요. 협력 의무에 대한 이로서 등기되지 않았거나 소유권 변동되었을 때는 서류에 기록된 자인 공무상 소유자 너가 신고 좀 해줘요. 그럼 여기서 신고를 다 해줬어요. 신고해줬다? 그럼 어떨까요? 밝혀지겠죠. 밝혀짐으로써 너 이 당시에 왜 취득세 납부하지 않았어? 하고 매매해야죠. 뭐 해야 돼요? 가산세, 가산. 하에 가서 고인한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여기에서 공무상 소유자가 이 B가 등기한 줄 알고 신고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래서 나타났을 때 여기에서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공무상 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았으면 기록된 자는 A로 되어 있겠죠.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A밖에 몰라요. 모르니까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는 너에게 고지서 나갈래. 이렇게 그걸 만들어요. 그럼 신고할 거는 당연히 고지서 나가면 이거 내 거 아니야 하고 신고할 거 아니야, 이신할 거 아니에요. 그러게 되면은 여기 사실상 소유가 밝혀지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 것이 바로 믿음기로서 사실상에 대한으로서 과세되는 거예요. 이제 세법에 대한으로서 이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와요. 이 내용은 나오지 않고 결과만 나와요. 결과 나오니까 이 여러분은 결과만 기억나겠죠. 결과로서 믿음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도 뭐다? 과세다. 믿음기도 과세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뭐만 빼놓고요? 등록, 면허서만 빼놓고요. 이제 여기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면 등록 면허세를 제한 나머지 세금이라고 제가 적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내용은 어느 내용이냐면 부동산 세법의 시행법이 내의 세금입니다. 나머지 세금은 사실과세다. 사실과세로서 믿음기도 과세되고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을 왜 빼는가 봅시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것은 살짝 앞이 등록이죠. 등록이란 말은 등기 후 울구에 원고를 묻혔다는 것이 등록면허세입니다. 등기 후 울구라는 것은 어느 쪽을 말하냐면 소유권 외에 대해서 뭔을 묻혔을 때 등록면허세가 과세돼요. 뭔물이니까 글자가 적어졌죠? 글자 적어진 내용대로 과세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등록면허세.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뺀 나머지는요. 글자 안 적어져도 또 뭐든가 과세된다. 아셨겠죠? 그리고 등록면허세를 제한 나머지 세금은 미등기라는 단어만 있으면 그 다음 보자마자 뭐다? 과세다. 이 내용으로서 기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로서 아시고요. 그리고 다시 또 뒤로 가보죠. 뒤로 걸려서 382페이지 보시면 2번 과세 대상 나옵니다. 387페이지 제가 말 잘못했네요. 387페이지에서 2번 과세 대상 먼저 체킹에 대한 이로서 밑에로 둘째 줄 첫 글자 즉 나오죠. 그 옆에 취득세는 나오면서 부동산 물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물건이 바로 과세 대상물이에요. 먼저 체킹합시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어권, 어업권, 골프용권, 승마용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거기가
체킹할 내용이었습니다. 체킹됐습니까? 그럼 체킹해놨으면 그 밑에다가 적으세요. 과세 대상물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칠판에 적어진 내용과 연결시키면 여기 과세 대상물 이거예요. 자, 이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어떤 물건이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물건은 암기해서 좋다는 얘기예요. 정해진다니까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이 물건을 외워둬야 취득세가 과세인가 과세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물건을 취득했으면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물건은 외울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다 내용 적어주면은요 부동산 물건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또 차량 여기다 내용도 물건에 해당이 되고 또 기계 장비 여기서 기계 장비에 대한 내용은 주로 말하는 것은 건설 기계를 말합니다. 건설 기계를 말하니까 중장비라고 칭해도 관계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선박, 항공기, 방어권, 보호권, 임목 그리고 콘도미니엄 회원권, 골프 회원권, 골프장을 일반인보다도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 승마 회원권, 승마장을 일반인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요트 회원권, 이 내용이 바로 취득세 과세 대상물이에요. 이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까다로우니까 이 까다로운 내용들은 첫 글자로서 연결해서 외우세요. 그럼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첫 글자로서 외우는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다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외워줘요. 어떻게 외우냐면 외울 때 부, 차, 중,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방어, 잡자 이렇게 해서 외워두면 간단하게 외워집니다. 또 밑에 있는 내용 외울 때는 종합적으로 입 벌리고 코, 골병, 승마, 타도 이렇게 오면 거기다 내용을 물건 다 암기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첫 글자로서 연결된 거니까 첫 글자로서 부동산, 차량, 중장비 끝에 비자 나오니까 기계, 장비가 되겠죠. 그리고 배 타고, 선박, 비행기 타고, 항공기, 방어, 잡자, 방어권, 보호권 여기서 조심하세요. 비행기 타고 방어 잡으실 수 없어요. 저는 어려운 거 물어봤네요. 조심하시라고 요 내용을 만들어낸 거예요. 끝에가 취득세에서 공짜 나온 것은 방어권과 보호권만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끝에 회원권을 뺀 끝에 공짜 나온 것은 방어권과 보호권만 들어간다. 회원권을 뺀 나머지 공짜는 방어권과 보호권만 들어간 거죠. 그 내용 알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종합체육생활 회원권, 입 벌리고 입목, 콘도미니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하게 되면 취득세 가성을 다 암기된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줄도 아세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로서 해봅시다. 이 나왔던 문제가 뭐가 나왔으면 특허가 나왔어요. 해당될까요? 안 되겠죠. 공짜 뭐만 들어갑니까? 방어권, 보호권만 들어가죠.
들어가지 않고 또 다시 18회 때네요. 18회 때 나왔던 문제 플러스 이게 나왔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여기다 내용이 취득세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않겠죠. 번째는 뭐가 들어갑니까? 방어권과 어업권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정석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시 26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26회 때 나왔던 문제로서 어업권을 제한 대용권이 취득세 물건이다. 뭐 틀릴까요? 틀렸죠. 뭐 틀렸을까요? 틀렸죠. 어업권을 포함한 거 되겠죠. 이런 의미로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아는 것은요. 문장이 어떻게 나오든지 관계없이 꼰짜 나온 것은 취득세에서는 방어권과 어업권이 포함된다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 내용으로서는 해역권을 뺀 꼰짜로 나온 것은 방어권과 어업권이죠. 그 내용으로서 아시면 돼요. 그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물건으로서 해당됐죠.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취득세는 과세됩니다. 그리고 밑에 387페이지에서 납세 의무자 합시다. 납세 의무자. 자, 먼저 납세 의무자 뜻만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각기 세금마다의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구별이 가능합니다. 납세 의무자 뜻은요, 세원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납세 뜻 거기다가 납세 의무자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세원을 갖춘 자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세원이 뭡니까? 세자 앞에 있는 단어겠죠. 취득세에서 납세 의무자는 취득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과세를 택하니까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나오겠죠. 1가로 사실상 취득자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밑으로 둘째 줄에서 첫 글자 목자 나오죠. 그 목자 나온 줄, 그 줄 끝 가세요. 끝에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거기까지 밑줄. 이게 뭘까요? 사실과세입니다. 사실과세라는 말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취득세 과세된다는 겁니다. 거의 밑을 치고, 그리고 이 가로 먼저 예습 차원에서 읽어 드릴 테니까 밑줄 치고 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전을 선박은 승객,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거의 밑줄. 이제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 취득에 대해서 과신하겠죠. 그때 일체 취득이 뭐였어요?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자, 이 내용을 물건과 연결시켜 볼 때 차량을 제조하다 했으면 이게 바로 뭘까요? 원시 취득. 그러면 원시 취득한 자는 누가 되겠는가? 제조업체입니다. 제조업체. 제조업체, 너 차량을 취득했음으로써 취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제조업체는 취득세 납부합니다. 납부하면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판매가액에 포함시켜요. 판매가에 포함시키면 판매가가 높아지겠죠. 높아지면서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안 되게 되면 국가의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수출과 관계된 물건에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수출과 관계 있는 물건이니까 뭘까요? 차량. 당연히 들어가겠죠. 지금 현대자동차 차 못 팔아서 이제 밑으로 깔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량도 수출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원시는 과세하지 않고 어디에 하겠다? 승계 취득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계 장비 수출이죠. 선박은 수출해야 돼. 우리나라 선박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제1위예요. 수출한 거잖아요. 그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반하여 과세된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용 아셨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차량을 취득했을 때는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하죠. 뭘까요? 승계 취득이에요. 그러면서 취득세 납부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여러분들 직접 차 만듭니까? 그러면 제가 엎드려 절할게요. 차량을 어떻게 얻어보려고.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 오인성 하지 않는 거 아시겠죠? 오인하지 않고 승계취득에 한해서 과세된다. 이렇게 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1가로에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여기서 주체 구조부 하게 되면 간단히 말하면 건물 본체입니다. 건축법에서 배울 건데 주요 구조의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주요 구조부니까 대들보 있고요. 기둥 있고 벽 있고 지붕이 있는 것이 주요 구조부로서 주체 구조부인데 그걸 다 열 줄 없으니까 건물 본체로 하시면 돼요. 그 내용 아시면서 이제 읽어드립니다. 건축물 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설비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물 본체와 하나가 되어에다가 동그라미.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게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여기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란 말은 임차인을 말합니다. 빌려온 자, 임차인. 빌려온 자가 임차인이죠. 빌려온 자인 임차인이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 하면 소유자를 말합니다. 건물주,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 건물주가 소유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거기에서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에다가 밑줄. 자, 이 문장으로서는 한 문장으로서 석줄이에요. 석줄 내용을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이제 포인트된 단어를 아시는 얘기예요. 문장 쭉 가볼 때 설비 이 단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하나가 되어 이 말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셔야 해요. 끝말에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취득 이 말이 있으면 맞아요. 그런데 주체 취득자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럼 그거 틀린 거예요. 이게 결과입니다. 이제 포인트된 단어, 키 단어 알려줬으니까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죠. 여기가 대들보 있고요. 대들보 있고 그리고 기둥이 있고 그리고 벽이 있고 지붕이 있다. 이게 바로 주체 구조. 간단히 말하면 건물 본체. 건물 본체. 자,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로서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로 하는 임차인에게 소유자가 임대하여 줬어요.
이랬을 때 임차인은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한 업종이니까 자기 업종, 자기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가 없음으로써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다 합시다. 이랬으면 자, 이 건물의 가치가 어떨까요? 증가되겠죠. 이 가치가 증가돼요. 이 가치의 증가분은 누구에게 기속되냐면 건물주에 기속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엘리베이터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납세는 건물주로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 뜻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내용 보자마자 이상하다. 건물주가 설치하지 않았는데 왜 설치하지 않은 이 엘리베이터까지 건물주가 취득세 납부하는 거 하면서 의문점 가져요. 그 의문점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합시다. 임차인이 설치했을 때에 이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용을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자기 거니까 자기가 뛰어갈 수 있어 없어요? 뛰어갈 수 있습니까? 못 뛰어가죠. 이건 결국적으로 누구 겁니까?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가 엘리베이터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이해했으면 문제를 풀 줄 아셔야 돼요. 문제에서는 당연히 어떤 단어가 꼭 나올까요? 글자 쭉 가다가 설명한 단어는 꼭 주겠죠. 이 설명은 뭘까요? 엘리베이터. 또 되겠죠. 그리고 또 뒤에서는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한 뛰어가야 돼요. 뛰어가게 되면은 건물주 것이 이건 뛰어갈 수 있다면 요 내용이 임차인 거예요. 뛰어갈 수가 없어야 누구 되는 거예요?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뛰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어떤 단어일까요? 하나가 돼요. 이거겠죠. 하나가 돼요. 이 단어는 꼭 준다는 얘기예요. 이 두 단어가 있으면 이것들을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납세되는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되겠죠? 그럼 요 세 단어만 알았으면 그 한 문장의 속주는 다 암기한 겁니다. 자, 이제 볼 때 임차하여 줬으면 납세는 누가 되겠다? 소유자다. 이게 됩니다. 되고 그리고 다시 그 밑으로 가볼 때 이 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습 차원에서 체킹해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3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 자 체킹,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의제 취득으로, 의제 취득 밑에다가 취득으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라고 적어요. 그리고 그 옆에에서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거기 밑줄. 이 내용을 연결시켜 볼 때, 여기 쭉 가다가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 나왔으면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이거고요. 그리고 취득으로 봤으니까 납세는 정해야겠죠. 납세 의무자 물어볼 때는 납세 의무자는 누가? 소유자.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토지 지목 변경 여기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지적법에서 배울 거예요. 지목이라 하면은 토지 이용도를 말합니다. 토지 이용도란 말은 토지 활용도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토지 활용도에 대한 내용이 밭이었어요. 밭이었다. 이랬을 때 이 밭에다가 돈을 들여서
깎을 때는 깎고 외울 때는 외워서 이걸 대지로 변경하다. 이게 뭘까요? 토지 지목 변경. 자, 토지 이용도가 맨 처음에 뭡니까? 가. 그리고 돈 들여서 이용도를 대지로 바꿨죠. 그럼 가치 어떨까요?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재산 증가가 이루어짐으로써 뭔만큼 취득이다?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이런 거죠. 그럼으로써 취득을 받기 때문에 납세훈장이겠죠. 그 납세훈장에 대한 누가 될까요? 소유자. 이제 납세훈을 물어볼 때 토지 지목 변경 이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아무리 지목이 짧든 길든 관계없이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누가 되겠다? 소유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장 길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이 밭에 대한 내용을 법인에게 임차하여 주고 법인이 돈을 들여서 밭을 대지로 변경하였을 때에 납세 의무자 나왔어요. 지문 길죠? 누가 됩니까? 소유자. 누구에게 기속되는 거예요? 이 가치의 증가는 누구에게 기속되는 거예요? 소유자니까 끝만 뭘까요? 소유자. 임차했다 하더라도 누가 되겠다? 소유자다. 이됩니다. 그래서 지문이 길든 짧든 납세 문장 놓으면서 지목 변경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때 납세 누가 되겠다? 소유자죠. 예를 들어서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이걸 구별했으면 거기에서 사가로도 알 수 있어요. 과점 주제는 기본서 나올 때 설명하게 하고 사가로 나옵니다. 사가로에서 수입하는 데 나오죠. 자, 거기에서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거의 밑줄.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임차하여 수입 경우, 거기도 밑줄. 이제 해보죠. 자, 여기서 임차해줬죠. 임차해줬으니까 납세 누가 되겠다? 소유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소유자는 누굴까요? 이 문장에서 소유자는 외국인이겠죠. 국어 공부합니다. 외국인 소유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누구? 외국인. 그럼 외국인에게 취득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세무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한다? 말이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이 경우에 납세 누가 되겠다? 수입자. 자, 이제 이 내용의 문장에서 수입자에다가 문장 밑줄 쳐요. 그러면 그 문장 한 문장으로서 석줄 된 걸 다 암기된 거예요. 자, 해볼까요? 외국인 소유. 이 말은 당연히 주어지겠죠. 외국인 소유 주어질 것이고, 쭉 가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이 말 줄까요? 당연히 줘요. 당연히 주니까 이 단어 보자마자 임차하여 줬잖아요. 그러니까 납세 누가 되겠다? 원래는 소유자다예요. 소유자가 되는데 소유자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에게 취득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갔다 와서 올숨으로써 이때 누가 되겠다? 수입자. 수입자가 납세문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한 문장에 대한 전부 다 암기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O 가로 봅시다. O 가로 상속에다가 밑줄. 또 상속이었을 때에 사실상 취득자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상속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줄 상속인 각자라는 단어에다가 밑줄. 상속인 나와도 맞고요. 상속인 각자 나와도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속인 각자 나오면 왜 맞냐면 그건 공동 상속을 의미하거든요. 공동 상속이니까 상속인 각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속 나왔으면 취득세, 납세 문장 물어볼 때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되겠어요? 상속인 아니면 상속인
각자 여섯 그럼 그 한 문장 또 다 암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옆에로 가볼 때 그 옆에서 6가로 나오죠. 6가로에 해당된 내용의 문장이 한 문장으로서 넉 줄이에요. 그 넉 줄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여기도 포인트로만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국어 공부부터 먼저 합시다. 자, 국어 먼저 할 때 그 6줄에 대한 내용을 압축하면 이런 뜻이에요. 조합 2, 조합 원용, 부동산을 취득.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자, 이 부동산은 누구 겁니까? 자, 조합 걸까요? 조합 원 걸까요? 조합 원용 그랬죠? 그렇으니까 당연히 사실상 실제가 누가 될까요? 조합 원이 돼요. 자, 이때 납세자 누가 되겠다? 조합 원이다. 이 내용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문장에 대한 요소 6줄인데 문장 키 빼냈어요. 조합 2 나오죠? 조합 2. 그 옆에서 조합 원용 이 말이 나오면 이 단어 보고 이 밑에 내용 보지 마세요. 봤다 그러면요 제꼴 당합니다. 제꼴 당하면서 맨 맞고 삽니다. 아예 안 봐야 화장발에 안 속아요. 봤다면 속잖아요. 안 속습니까? 보니까 제 딸놈도 민낯하고 화장하는 얼굴하고 틀리더만요. 저도 모르겠어요. 화장발에 안 속으려면 안 보는 게 나아. 여기 보지 말고 여기 조합 원용까지 보고 막으로 끝말 가세요. 끝말 누가 되겠다? 조합 원이 납세문자. 그럼 이제 포인트된 단어로서 말씀드리면은 6가로 밑으로 두째 줄에서 첫 글자에 관한 나오죠. 그 줄 중간에 주택 재건축 조합 2, 조합 2에다가 동그라미. 바로 그 옆에 조합 원용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조합 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자, 이게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7번, 8번, 9번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 나올 때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서 11번에 대한 내용도 비과세와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문 과정에서는 비과세가 안 적어졌어요. 그래서 기본서 나올 때 비과세와 연관돼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도록 하고 납세 의무자는 이 내용으로 마칠게요. 그리고 4번 취득시기 나오는데 이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앞페이지 다시 봅시다. 앞페이지로서 볼 때 385페이지 보세요. 385페이지에서 이 가로 취득의 유형 나오죠.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었으면 취득세는 과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취득의 뜻은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디하고 연관되냐면 세율에 대한 내용과 연관됐어요. 그래서 세율을 알고 있으면 이 내용 충분히 다 암기된 겁니다. 그래서 세율 내용으로서 먼저 가지고 난 다음에 이 내용 설명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